자, 그럼 딥 샘플링을 매트랩으로 다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매트랩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익숙한 다른 랭귀지 있으면 쓰시면 돼요. R이든 포트라이든 C++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매트랩을 항상 시작할 때 new 스크립트로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랩이 없는 이제 명령어들을 모아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그거는 이제 따로 블랙보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add path. 그래서 앞쪽 팔을 올려놨는데 앞쪽 풀으셔가지고 그 경로를 여기다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듯 이제 clc 클리어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m 언더바 라이브러리,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m 언더바 라이브러리인데 그게 위치가 여기 있고, 그래서 얘를 이제 위치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그냥 붙이면 되고,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깁 샘플이니까 새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폴더인데 이제 그냥 깁스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이제 이 폴더 이름 만들 때도 폴더도 항상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숫자나 특수기호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스크립트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냥 practice 01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만드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추정하는 단계죠. 깁 샘플링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는 먼저 우리 신입 입장이니까 샘플 사이즈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고, 제가 임의로 1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타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B1은 내 마음대로 1, B2는 제 마음대로 2, 그리고 시그마 제곱은 제 마음대로 1이라 그러겠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표본 크기,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는 이제 모수들이죠. 파라메타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또 이제 선미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선미 변수, 첫 번째 선미 변수는 그냥 상수항이기 때문에 once 캡티 콤마 1 하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설명 변수는 제 마음대로 그냥 10 곱하기 rand t,1 하겠습니다. rand 하는 거는 이제 rand라는 건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캡티계를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샘플링해서 캡티 바이 1 벡터를 만들라는 소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좀 값을 1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외생 변수고, 그러면 비로소 이제 그러면 내생 변수 y를 만들 수 있는 거죠. y는 x1 곱하기 b1 더하기 x2 곱하기 이제 b2 더하기 에러텀은 이제 정규분포를 할 겁니다. 그죠? rand n, 정규분포는 rand n t, 1인데 이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죠? 분산을 시그마 제곱하고 싶으면 여기다 루트를 곱해줘야 돼요. 그죠? 루트 취한 값을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시그마 제곱은 제가 그냥 여기서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그마 제곱이고, 그럼 데이터 다 만든 거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있는지. 캡티, 이게 대문자 T인데 소문자 T로 오타가 있네. 그죠? 다시 돌려보면 이제 결과가 아무 에러 메시지가 없고, 그래서 Y를 한번 열어서 보죠. Y를 열어서 보면 값들이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죠? 된 것 같고, 그럼 이제 샘플링 해보죠. 이제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을 하려면 먼저 이제 우리가 깁 샘플링 할 거고, 깁 샘플링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반복을 하겠죠. 안에서 베타와 시그마 제곱 추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for 하고 이제 iteration을 반복할 텐데, 반복하는 횟수가 있겠죠.
그 횟수를 저는 n1이라 그러겠습니다. for는 항상 end로 끝나고, 그죠? 그 반복하는 횟수 n1을 미리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이제 얘는 우리가 보통 이제 MCMC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MCMC 사이즈는 MCMC 시뮬레이션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해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 내에서는 이제 두 단계 이루어지죠. 첫 번째 뭡니까? 베타 샘플링 있고,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시그마 제곱 샘플링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베타를 샘플링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베타를 샘플하면 풀 컨디션에 민과 베리언스가 있어야겠죠. 민의 노테이션은 베타 1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분사 공무사는 B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타 1을 계산할 때는 B1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베타 1을 계산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 깁 샘플링 공식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베타가 샘플링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시그마 제곱 샘플링 하려면 이제 이건 좀 더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베타 샘플하면 그제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시그마 제곱의 초입값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초입값을 우리가 먼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 시그마 제곱의 초입값은 또 뭘로 만듭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프라이어 민으로 하죠. 그럼 프라이어 민을 해야 되니까 그럼 프라이어 먼저 정해줘야겠네. 그럼 프라이어를 정해줍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프라이어 설정, 사전 분포를 설정하겠습니다. 사전 분포는 베타에 대한 사전 분포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사전 분포가 있겠죠. 먼저 베타에 대한 사전 분포는 이제 프라이어 민 베타 제로가 있을 것이고, 베타 제로는 일단 다 이제 민이 그 0이라 하고, 변수가 두 개니까, 그 설명 변수 두 개니까, 베타 1, 베타 2 두 개니까 이제 베타 제로는 2x1, 그리고 이제 분사 공무사는 대문자 비제로고, 이제 아이덴티 매트릭스에 2x2가 되겠죠. 그죠? 대신에 이제 우리는 프라이어 스트롱 하지 않으니까 분산을 9로 하겠습니다. 분산을 9로 한다는 소리는 편차가 3이고, 그러면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소리냐면, 나는 이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0인 것 같고, 크면은 6, 작으면 마이너스 6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의 사전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 제곱에 대한 이제 프라이어는 이제 알파 제로 있고, 알파 제로는 제가 그냥 임의로 한 10, 그리고 델타 제로도 제가 임의로 한 10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라이어 민이 대충 1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제곱의 최값은 프라이어 민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0.5의 델타 제로 나누기 0.5의 알파 제로 빼기 1, 이게 바로 프라이어 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시그마 제곱의 조기값입니다. 그죠? 곱시고, 그죠? 조기값은 꼭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제 사전 평균으로 정했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그냥 사전 평균 조기값 정해요. 그거를 더 잘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값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B1은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죠. B1의 공식은 인버스의 뭡니까? 1 나누기 시그마 제곱 곱하기 x 프라임 곱하기 x 더하기 뭡니까? 인버스의 B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베타 1은 B1 곱하기 뭡니까? 인버스의 시그마 1 나누기 그냥 가로 열고 1 나누기 시그마 제곱 곱하기 x 프라임 곱하기 y 더하기 인버스의 b0 곱하기 베타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베타는 이제 평균이 베타 1, 그리고 이제 분포 종류는 이제 정규 분포인데 이제 파라미터 수는 두 개잖아요. 베타 안에. 그래서 2,1인데 분사 공무사항이 이제
B1이잖아요. 분산 공분산이 B1을 하고 싶으면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에 B1에다가 트랜스포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촐하면 얘 B1은 upper triangular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lower triangular거든요. 그래서 이제 촐 한 다음에 이게 트랜스포즈 꼭 해줘야 됩니다. 촐 B1 다음에 이게 트랜스포즈 이게 꼭 이거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빼먹으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베타 샘플링이 끝난 거고 여기까지 한번 돌려보죠. 돌아가는지. 이게 X, 그래서 X를 안 정해줬는 거죠. X는 뭡니까? X는 이제 선미 변수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X는 정해줍시다. X는 이제 X1과 X2를 붙인 걸 말한 거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실행. 잘 들어갔고, 이제 시그마 제곱 샘플링 해봅시다. 시그마 제곱 샘플링 할 때는 이제 알파 1과 델타 1이 필요해요. 알파 1은 이제 샘플 사이즈 더하기 이제 알파 제로고, 그죠? 얘는 뭡니까? 잔창의 제곱의 합 더하기 델타 제로죠. 그럼 잔창의 제곱의 합 계산하려면 잔창을 계산해야겠네요. 그럼 잔창은 2헷 시작 그러겠습니다. 잔창은 y 빼기 x 곱하기 베타, 이게 잔창이고죠. 얘는 이제 잔차항, 그리고 이제 잔창의 제곱의 합은 이제 2헷 프라임에 곱하기 2헷 더하기 이제 델타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시그마 제곱은 무슨 분포에서 인버스 갬마, 그거는 랜드 IG, 얘는 이제 매트랩이 없어서 M 언더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제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알파 1 나누기 2 그리고 델타 1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돌아가는지 볼까요?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돌아가는지 보면 잘 돌아갑니다. 그죠? 잘 돌아가고, 자, 그럼 결과를 봐야겠죠. 결과를 보려면 우리가 매 이터레이션마다 얘들을 저장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장할 방을 아직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할 방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저장할 방, 파라미터 저장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베타 m은 제로스에 n1, 2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뭔가 저장할 때는 m을 붙여줘요. sig to m. 그래서 얘도 이제 제로스인데 얘는 이제 스칼라니까 그냥 n1, 1 저장할 거고, 그래서 이제 베타를 저장할 때는 눕혀서 저장할 거나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베타 m의 첫 번째 컬럼은 베타 1을 저장하게 되고, 두 번째 컬럼은 베타 2를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베타 m의 itr의 세미콜론은 이제 베타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sig to m의 itr은 sig2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하게 되면 아무 에러도 없네, 그죠? 그래서 베타 m 값을 보죠.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값들이 막 저장되어 있네, 그죠?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려보면 출력값이 1인데 1 포함하고 있죠. 1이 중간에 좀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출력값이 2잖아요, 그죠? 출력값이 2인데 2에 가까이 보죠. 2에 가까이 있네, 그죠? 그죠? 자, 됐고, 시그마 제곱도 이제 당연히 잘 됐을 겁니다. 시그마 제곱은 출구가 1이잖아요. 그래서 1 주위에 값 보면 대충 1 주위에 있는 것 같죠? 1 주위에 있는 것 같고, 이거 이제 매번 이제 그때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한 번에 그리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그리면 이제 피겨, 그림 그릴 때는 항상 피겨 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거는 그냥 그림 그리기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한 번에 그리려고, 한 창에 그리려고요. 그러면 이제 서브 플러스 쓰고, 창을 그릴 때는 창에다가 한 창에다가 패널을 3개 만들 겁니다. 옆으로 1,3 3개 패널 만들고, 그 중에 첫 번째 칸에다가는 이제 베타 1을 그릴 거예요. 히스토그램 히스토
그래 베타 m의 첫 번째 컬럼. 그죠? 얘는 이제 타이틀 넣어주죠. 얘는 베타의 베타 1이란 말이죠. 베타 1. 이 레이텍으로 할까요? 수식으로. 하면 이제 베타 1. 그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하고 페이스트하고 또 페이스트하고 그래서 2, 3 하고 얘는 이제 두 번째 컬럼 얘는 베타 2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컬럼은 이제 시그 2m이잖아요. 그죠? 시그 2m이고 얘는 이제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스퀘어잖아요. 스퀘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죠. 돌아가는지. 잘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타이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보죠. 보면 출과 1, 출과 2, 예, 출과 1인데 잘 맞습니다. 출값 잘 맞죠? 자, 됐고. 자, 보시면 코드를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이게 이터레이션이 이제 1000번 반복하는데 보면 S 프라임 X가 계속 반복되죠. 그죠? 이걸 미리 계산해 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런 행렬의 곱 또는 행렬 곱에다가 또는 역행렬 계산할 때 시간이 제일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X 프라임 X를 미리 계산해 놓겠습니다. 그럼 저는 XX는 X 프라임 곱하기 X 그래서 X 프라임 X 자리에 그냥 XX 넣어주고 또 B0 인버스도 계속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B0 인버스는 inverse of B0 하고 이제 B0 인버스도 이제 이걸로 대체해 두겠습니다. 여기 또 있죠. 됐습니다. 그리고 알파 1도 계속 미트레이션 막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바꿔 빼야 되는데 뭐 그냥 얘는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코드를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안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고 다시 한번 돌려보죠. 돌려보면 결과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실험을 좀 해보죠. 몇 가지 실험을. 먼저 이제 프라이어가 지금 우리가 베타의 프라이어가 미인이 0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분산이 9인데 이거 프라이어를 좀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0.00009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정해보면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보시면 그냥 그 0은 나오죠. 포스테리아도 0으로 나옵니다. 프라이어를 워낙에 강하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그마 제곱이 값이 굉장히 이상하죠. 나는 그 베타의 프라이를 바꿨는데 추정 결과가 베타만 바꾼 게 아니라 시그마 제곱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베타의 프라이어는 베타의 포스테리아뿐만 아니라 시그마 제곱의 포스테리아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시면 베타의 포스테리아는 여기서 나오는데 얘가 0이니까 잔창이 y 자체가 잔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y 자체가 잔창이 되어버리니까 ES이 엄청 커버리고 ES 제곱의 합이 엄청 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엄청 커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XO에서 설명된 부분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엄청 크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시그마 제곱 베타에 대한 프라이는 약하게 하는데 내가 시그마 제곱에 대한 프라이를 굉장히 강하게 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이고 10인데 그럼 이제 10분의 1이죠. 그 이제 0.1이에요. 프라이어 미니 시그마 제곱의 프라이어 미니 0.1이죠. 0.1인데 이걸 더 강하게 하고 싶어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0이 하나 두 개인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다 치보죠.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프라임 미니 0.1이에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보시면 시그마 제곱의 추형치는 프라임 미니가 똑같죠. 0.1이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베타 1과 베타 2의 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의 프라임을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베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베타의 프라이를 내가 바꾸게 되면 그게 시그마 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둘 다 원래대로 10으로 돌아오고 다 똑같고, 이제 베타의 이제 프라이를 조금 더 강하게 해보죠. 0.9 하더라도 이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그거 달라지지 않죠. 추루가 1, 2, 1인데 1, 2, 1인데 그게 달라지지 않죠.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x에다가 10을 안 곱하고 0.1을 곱하겠어요. 0.1을 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보죠. 0.1을 곱하면 값이 갑자기 베타에 대한 그 추정 결과가, 특히 베타2의 추정 결과가 0이 나와버려요. 그냥 프라이가 나와버리죠. 난 프라이는 손을 안 대는데 손을 안 대고 x만 바꾼 뿐이잖아요. 그 x의 베리에이션이 그전엔 10이었다가 이제 0.1을 바꾼 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의 베리에이션이 되게 작다는 소리는, 이거 외워보시면 y가 변했을 때 x2의 베리에이션이 적으면 y가 변했을 때 그게 x2 때문인지 이 에러 텀 때문인지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타2에 대한 추정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리아 결과라는 게 프라이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 정보가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얘가 10이 돼버리면 이제 데이터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왜 그런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쭉 이게 그냥 설명 변수 하나만 있다. 이제 이게 x2가 있고 여기 이제 y가 있는 거죠. y가 있습니다. y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x2가 여기서 깨짝깨짝거리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보면 x2랑 y 관계가 이게 양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게 값이 이렇게 베리에이션 때 적어버리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x2의 베리에이션이 크면, x2의 베리에이션이 여기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팍팍 변하면 값들이 이렇게 분포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x2와 y 관계가 성향이 눈에 보이지만 이게 아주 짝짝짝해 버리면 이건지 그냥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정보가 별로 없어서 포스테리 결과가 이제 그거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 프라이어랑 비슷해진 거죠.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올 때는 사실 X의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시기를 데이터 쓰는데 시기를 데이터가 계속 변동 없이 가끔씩 변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금리 같은 거 이런 거는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어가 강하다 약하다는 거는 이것만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라이어가 강하다 약한 거는 전적으로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0.5인 경우 볼까요? 0.5인 경우 0.5 이때 기록 잘 나오네. 0.5인 경우 말고 0.2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0.2인 경우 기록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추루가 2인데 지금 0이 훨씬 가깝잖아요. 그죠? 2보다는. 그러니까 아니면 1좀 되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샘플이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10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다. 만 개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계산하는데. 지금 특히 이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CPU를 많이 잡아먹어서 매트릭이 좀 느립니다, 지금은. 자, 나왔고 보시면 이제 샘플 사이즈를 많이 늘리니까 또 결과가 잘 나오죠, 그죠? 2에 가깝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정보가 많다는 게 뭐냐면 샘플 사이즈가 많거나 샘플 사이즈가 적다 하더라도 X 베리에이션이 크면 이제 데이터 정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샘플 사이즈만 보고 또는 단순히 X의 베리에이션만 보고 또는 단순히 베타의 이제 분산의 크기만 보고 프라이가 강하다 약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클릭이 안 나올 때는 그 요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원래대로 다시 10으로 돌아오고, 자, 이거는 다시 이제 9로 바꾸고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딱히 바꿀 건 없고 다시 이거 돌려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가 베이지안으로 이거 추정했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바로 베이지안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베이지안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죠?